우리나라 둘러싼 외교 상황을 명쾌하게 정리하고 분석하는 시간입니다. 외교전쟁, 외교부 전략기획관 지내셨습니다. 가톨릭대 국제학부의 마상윤 교수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, 뉴질랜드에 근무를 했던 한국인 외교관 이 성추행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정상회담, 뉴질랜드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 간의 통화를 했었죠. 예, 통화에서 이 사건이 또 언급이 됐었고 뉴질랜드 부총리가 방송에 출연해서 이 얘기를 또 지금 얘기를 했어요. 어떻게 된 거예요, 이게? 네, 좀 묘한 사건인데요. 네. 이제 2017년 말에, 네.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년 가까이 되는 시점인데, 이제 우리 외교관이 뉴질랜드 대사관에 근무하는 한국 외교관 남성입니다. 이분이 이제 우리 대사관에 근무하는 뉴질랜드 현지 직원, 현지 행정 직원, 네. 이분도 남성입니다. 이 남성에 대해서 3차례에 걸쳐서 성적인 수치감이 유발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했다. 예. 라는 게 이제 원래 문제가 된 거고요. 그러다가 1년이 지나서 2018년도에 예. 10월경에 이제 우리 외교부에서 이제 감사팀이 다른 일로 가서 이제 감사 활동을 벌이던 중에 요 행동을 이제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문제가 됐던 한국 외교관이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네. 이제 받았어요. 그랬는데 이미 이 외교관은 2018년도 2월에 그러니까 10월에 이제 감사가 있기 전에 이미 다른 지역 공관으로 이제 인사 처리가 돼서 예. 이동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사안하고는 관계없이 이동을 했어요. 그러고 있다가 작년 9월에 뉴질랜드에서 이제 경찰 당국이 우리 정부에 대해서 이제 이 사건에 대한 한 수사를 좀 하고자 하니 네. 협조를 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협조 요청이 일단 거부가 됐고요. 그리고 올해 2월 달에 뉴질랜드 경찰이 이제 이 문제가 됐던 한국 외교관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했습니다. 네. 그런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가요. 그러다가 이제 지난달 25일에 뉴질랜드의 이제 방송국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보도를 했어요. 네. 그러면서 이제 이 해당 외교관의 뭐 사진이라든지 이름 이런 걸 이제 다 공개를 한 상태고요.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우리 대통령과 뉴질랜드 총리 간의 정상 통화에서 네. 이 얘기가 이제 말미에 잠깐 언급이 됐다 이렇게 돼 있고 이어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뉴질랜드 이제 부총리 겸 외교장관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 측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달라라는 취지의 네. 발언을 한 걸로 지금 돼 있는 겁니다. 정리를 하면 성추행이 일어났다고 하는 시점은 2017년 10월이고 네. 그리고 2018년 이듬해 3월이나 4월쯤에 다른 곳으로 그럼 전출 간 거네요. 그렇죠. 이제 외교관들이 이제 인사이동이 있으니까요. 예. 뭐 본부로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다른 이제 지역의 공간으로 이제 이동을 하기도 하는데 이분 경우에는 뉴질랜드에 있다가 이제 다른 나라로 간 거죠. 근데 이제 이게 수사가 들어가고 뭐 보도가 나오는 시점은 훨씬 뒤이고. 그렇습니다. 예. 근데 다시 이제 뉴질랜드 쪽에서는 이 외교관을 뉴질랜드 본국으로 송환해 달라 이렇게 주장하고 하는 얘기가 있는 지금 거고요. 나오고 있는 겁니다. 예. 그럼 이 외교관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? 1차적으로는 이게 자기가 좀 억울하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뉴질랜드인인 한국 공간에 있는 행정 직원에 대해서 성적 수치감이 들게 하는 이제 행동을 했다라는 건데, 네. 이제 뉴질랜드에서 방송을 하면서는 성적인 뭐 폭행, 섹슈얼 어설트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, 이제 이 해당 외교관이 밝히는 얘기들이 이제 보도된 걸 보면,
자기는 그게 아니다.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성추행이냐 아니냐 하는 게 일단 좀 관건이 된 것 같고요. 예. 일단은 두 분 다 이제 남성이고, 근데 이제 동성애자도 이제 본인들이 다 아니라고 다 이제 그 가정을 가지고 있는 예. 거라고 해서 일단 뭐 동성 간의 성추행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지금 좀 밝혀져야 되는 사안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얘기들이 좀 다른데 그 이 해당 외교관은 전혀 그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. 그러니까 성추행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, 이제 몇 차례 툭툭 쳤다. 뭐 이 정도로 이제 자기가 했던 행동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. 근데 그에 반해서 지금 뉴질랜드 언론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은 뭐 엉덩이를 만졌다, 뭐 꼭 쥐었다, 뭐 내지는 뭐 가슴을 뭐 만졌다, 뭐 등등의 이제 그 좀 다른 그 해석이 가능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네.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로 무슨 행동을 했는지 하는 게 좀 저도 이제 궁금해지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봅니다. 양쪽의 주장이 지금 맞서고 다른 네. 입장인데, 근데 그 뉴질랜드 언론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 우리나라가 그쪽에서 이제 한국이죠. 면책 특권을 들여서 이 외교관을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했거든요. 근데 이게 정확하게 맞습니까? 그건 조금 그 오해 소지가 있는데요. 네. 이미 그 이제 뉴질랜드를 떠났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2018년도 2월에 그 다른 나라로 이제 전보 발령을 받아가지고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뉴질랜드와 면책특권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. 예. 그러니까 이제 면책특권이라는 것은 이제 그 해당 뭐 사람 하나하나에 이제 그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외교 사절단에 예. 대해서 이제 부여가 되는 것이고 그 해당 국가에 있을 동안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. 예, 예. 그러니까는 그 뉴질랜드를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뉴질랜드의 면책 특권이 이분에게 이제 있다. 그게 좀 그 정확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그 뉴질랜드 경찰 측에서 이제 우리 이제 공관이요. 네. 뉴질랜드에 있는 그 대사관에 대해서 이제 압수수색을 좀 하겠다. 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거부를 했다고 하는데요. 그거 압수수색을 하는 걸 거부할 수 있는 건 그거야말로 면책 특권 아니겠어요? 이제 그렇죠. 이제 이건 이제 외교관에 대한 얘기는 것이 아니고 이제 공관에 대한 이제 불가침성을 네. 이제 우리가 충분히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일단 그 압수수색을 하겠다라는 거는 거부를 했고요. 네. 다만 이제 조금 여지가 있는 것은 그러니까 뉴질랜드 경찰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대사관을 막 뒤지고 하는 것은 그건 뭐 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이제 보고요. 다만 예. 이제 그 예를 들어 CCTV 영상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것을 이제 얼마나 그 뉴질랜드 쪽에다가 제공을 할 수 있느냐, 공유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는 좀 그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예. 그 앞서 그리고 이제 외교부에서 2018년에 이 외교관이 뉴질랜드를 떠난 이후에 뉴질랜드 감사 과정에서 징계가 늘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? 감사 과정에서 이 사안이 발견이 됐고 예.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징계 감봉 1개월 처분이 내려진 거죠. 근데 그거가 내려졌다는 거는 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확인한 것 같기도 하고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감봉 1개월은 너무나 좀 작은 건가요? 뭐 큰 문제라고 아마 안 봤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아까 그 해당 외교관이 주장하는 대로 뭐 툭툭 쳤다 정도로 만약에 이해를 한다면 뭐 감봉 1개월 처분이 이렇게 뭐 크게 이상한 처분은 아마 아닐 것 같은데요. 네. 지금 뉴질랜드 그 쪽에서 얘기하는 특히 그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식으로 뭐 조금 더 심각한 그 성추행이 있었다라고 본다면 그 처벌의 수위가 좀 낮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여지는 있지요. 네. 여기에 대해서 뉴질랜드 외교부가 우리 정부 대응에 실망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. 그러니까 외교부의 소극적 대응이 논란을 키웠다 이런 것 같은데 우리 외교부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? 글쎄 말이에요. 이미 2018년도에 조사를 했다라는 게 이미 있기 때문에 네. 재조사를 해야 되는 문제일지 아니면은 이제 다른 기관에 좀 그 조사를 좀 의뢰를 해서 네. 국가인권위 같은 데다가 해서 좀 객관적인 좀 조사를 다시 한번 그러니까 왜냐하면 외교부가 1차적으로는 조사를 했던 상황이니까요. 예. 재조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뭐 그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담보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아예 뭐 다른 데다가 맡기는 방법도 하나 있을 수 있고요. 뭐
뭐 다른 의견으로 나오는 것은 차라리 이런 그 조사 과정에 뉴질랜드 측도 좀 참여를 시키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의견도 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외교 문제로 더 이상 비화되지 않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좀 투명한 수사나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그렇습니다. 입장이시네요. 우선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해당 외교관과 그 뉴질랜드 그 피해자 의견이 지금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무슨 행동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좀 자세히 좀 더 다시 한번 좀 공정하게 조사하고 그걸 규명할 필요가 먼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하나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의견도 좀 들어볼까 하는데 우리 정부가 지난주에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한 거 발표했어요. 이 한미 미사일 지침이 뭡니까?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1970년대부터 이제 미사일 개발을 시작을 했고요. 근데 미사일을 우리가 개발을 하고 나면 그게 이제 그 주변 국가들의 그 지역 차원에서의 그 세력 균형에 상당한 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미사일 능력이 주변국에 대한 그 세력 균형을 해치는 것을 이제 좀 우려를 해서 그 아주 그 북한에 대한 한정적인 차원에서의 미사일만 개발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좀 제한을 두었던 겁니다.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이 제한을 둔 거군요. 우리의 우리에게.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 제한을 둔 거죠. 그래서 1979년도에 최초로 만들어졌고요. 그때 만들어진 게 이제 사거리가 180km까지만 할 수 있는 거고 탄두 중량도 500kg으로 이제 제한을 설정을 했었습니다. 이제 이후에 이것을 조금씩 이제 그 늘리고 확대를 했는데요. 2001년도 그리고 2012년도에 해서 이제 사거리 800km 그리고 탄두 중량은 이 사거리가 멀면은 탄두 중량을 줄이고 사거리가 짧으면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는 이런 이제 식으로 개정을 했었고요. 그러다가 가장 최근에는 2017년도에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한미 간에 합의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 고체 로켓이 이제 이번에 연료. 고체 연료를 쓸 수 있는 그 로켓 개발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데요. 2017년도에 그 미사일 지침 개정안에서는 사거리 800km 이상의 고체 로켓을 개발하는 것은 제한을 한다라고 이제 그때는 이제 해놨습니다. 근데 이번에 2020년이 되는 거죠. 한 3년 후가 됐는데 민간용으로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로켓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허용하는 그런 지침이 개정이 된 겁니다. 이번 개정에서 좀 핵심적인 부분, 뭐 눈여겨볼 건 어떤 거예요? 아무래도 지금 그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고체 연료를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그 능력을 개발할 수 있게 된 건데요. 우선은 그 우주 발사체 이제 청와대에서 발표를 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우주 발사체를 이제 독자적으로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그 역량을 확보를 한 거고요. 그렇게 되면은 정찰 위성 같은 거를 띄워서 우리 군이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한반도 지역에 대한 24시간 그 감시 운영 체제를 이제 우리가 구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. 근데 또 다른 것은 사실 민간용 로켓하고 그 군사용 로켓하고 이렇게 구별이 별로 어렵거든요. 로켓은 로켓이니까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민간용이지만 그 고체 연료를 쓰는 로켓을 개발을 하게 된다면 뭐 당장은 지금 뭐 안 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군사용 고체 연료 로켓을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확보한다. 뭐 이런 의미도 이제 분명히 있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외교전쟁 가톨릭대 국제학부의 마상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